여기 제 자리인데 다리 아파서 저도 앉으려고요. 그럼 감독님부터 오늘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요리 연출한 김여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음악을 맡은 김장우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인사 부탁드린다고 인사만 하시지 말고요. 뭐 인사와 더불어 간단한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가님과 또 감독님의 팬으로서 또 함께하게 된 정원 역의 문가영입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김세훈 작가를 하고서는 뭐 하는 작가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작가고요. 그 MBC 라디오에서 밤 12시에 FM 영화만이라는 프로그램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밖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를 언론 시사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혼자 극장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사춘기가 와야 할 시기에 갱년기가 왔는지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지긴 했지만 역시 또 주말에도 눈물을 찍어내면서 영화를 보았고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저 역시 원작의 팬이었기 때문에 원작과 계속 비교하면서 보았던 경험과 온전히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로 만났던 경험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일단 그 문가영 씨도 원작을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작의 어떤 점이 좋았었고 그리고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작품에 출연할 때 좀 부담도 있으면서 동시에 욕심도 났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아무래도 원작을 너무나 사랑해주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선 사실 이야기의 힘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처음에 든 생각은 배우로서는 사실 그 흑백 컬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장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얼굴에 그 지금의 나이에 흑백 컬러의 얼굴 담겨져 있는 모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크게 부담은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의 힘을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함께하는 사실 도영 감독님과 교환 오빠의 어떠한 든든한 마음 때문인지 오히려 정말 믿고 맡기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큽니다. 저는 사실 영화 속의 정원이와 다르게 조명의 빛깔이 손바닥만한 걸 더 좋아하는데 지금 눈이 부시네요. 사실 감독님께는 일단 원작을 리메이크를 하면서 약간 바뀐 좀 설정들이 있잖아요. 바꾸지 않은 설정도 있고 아무래도 주인공 정원이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만 원작을 이미 보신 분이라면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원작에는 계절의 감각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름이라는 계절을 선택하셔서 여름과 그리고 비라는 요소를 이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원작에서 그 눈이 오는 그 대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질문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정말 눈이 오는 시기가 어느 시기고 그 시기에 눈이 저렇게 쌓여서 저 풍경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확실히 있었고요.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런 풍경이 잘 마주하기가 어렵고 그 한국에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여름의 장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청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이것도 황소의 소나기라든가 이런 것들 비에 대한 감각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그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진짜 확실히 계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찍는 시기가 4월부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선택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름이었다라는 문장을 쓰는 그 문장의 의미가 사실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계절의 감각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음악이요, 김장훈 감독님. 저 이거 음원 발매되고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 오늘 운전하면서 듣고 왔는데 음악이 좋아서 처음에 김도영 감독님하고 이 영화의 어떤 음악의 뭐 톤의 매너라고 해야 되나? 어떤 톤으로 어떤 음악들을 좀 이 영화에 채워갔으면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가 궁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오래돼서. 예, 일단은 감독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물론 영화지만 가사가 있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제가 뭐 그런 아이디어를 연주곡도 물론이지만 그 가사 있는 노래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질문만 드리고 일단 음악을 직접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자, 그 노래를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계셨던 분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자, 일단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겠죠. 네. 아마 근데 이 영화 덕분에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신 분도 와, 이 노래 뭔데? 왜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물론 처음 듣자마자 이 노래를 쓰다니 반칙이군 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 영화에 쓰기로 선곡에 대한 추천을 하신 게 음악 감독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를 생각하고 이 영화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싸이월드 세대곡이라고 예전에 싸이월드에 제가 스스로 많이 썼던 곡들을 갖다가 추려갖고 한 5곡인가 몇 곡을 보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곡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느낌이 있고 가사도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감독님이 고르셨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 김장훈 음악 감독님의 싸이월드에도 흘렀던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많이 그 곡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에. 자, 싸이월드 해보신 분? 네. 아까는 거의 그 자신 똑같은 있는 분들이 주세요. 싸이월드 하는 게 부끄럽나요? 네. 아까 그 제가 임현정의 노래를 안 하고 물어봤을 때 손던 분과 거의 같은 분들이 지금 싸이월드를 안 하고 있을 때 손을 드시는 걸 보았고 그러면 감독님은 왜 이 노래였어요? 사실 진짜 싸이월드 시대 가장 많이 좀 들렸던 곡 중에 하나였고 가사도 굉장히 적절했고 그리고 그 보이스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약간 정원이의 테마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관련된 노래도 굉장히 많이 뽑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이 흘렀고 그 사운드 있잖아요. 그 리듬 있잖아요. 이것들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 시절에 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정원이는 예사롭지 않은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미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다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노래들을 사용할 방법도 있는데 이 영화는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든 곡들을 영화의 어떤 장면에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를 포함해서 그 장면을 또 연기했던 배우의 마음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노래는 제목 말하기 전에 한번 먼저 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면서 이 노래가 어느 장면에 나왔더라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여기서 소리 빼고 이 장면만 보면 그 교수님의 세미나를 듣고 계신 표정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리는 어깨도 움직일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근엄한 자세로 노래를 듣는지. 앞으로는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이 노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집에 처음 와서 은호가 커튼 쳐주고 그때 나왔던 곡 맞나요? 함께 살기 시작할 그때 때부터 이제 나왔던 노래죠. 같이 살면서 동거하기 시작하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처음 시작이 눈부신 햇살 등지고 오는 그대의 모습 그리 멋지진 않아도 멋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은호가 제일 멋있었던 게 이거 너 가져. 저는 와, 세상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저렇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방법을 몰랐을까라고 제가 좀 감탄한 대사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그 배우의 입장이 궁금해요. 저는 영원히 느껴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은호의 눈을 바라보고 연기했던 장면을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은호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또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깔리고 그래서 연기할 때와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볼 때의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장면 함께 살기 시작하는 이때의 느낌들은 좀 어땠나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엄청 여유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 또 되게 몽타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좋았던 때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흐름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준 모습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확실히 촬영할 때와 다르게 이제 저도 극장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음악이 더해졌을 때 약간의 그런 경쾌함? 그리고 사실 배우들은 정말 많은 또 도움을 받잖아요. 그게 음악이 정말 크기도 하고 조명이 되기도 하고 의상 분장이 되기도 한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그 시간적 흐름을 촬영해내기 위해서 교환 선배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감독님과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 하나로 또 이렇게 딱 하나의 파트가 완성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장면을 생각하고 만든 곡인가요? 아니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 중에 이 장면에는 이 곡이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뭐 두 분 중에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이 대답을 해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이 곡이 저 지금 계속 감독님이 조마조마해하고 계세요. 이 김장음악 감독님께서 무슨 발언을 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편하게 말씀하시고 수습은 말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곡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시에 감독님하고 이 작품 얘기할 때 이 곡이 유일하게 사랑 노래였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다 스쳐 지나가는 이제 이별을 암시하고 가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곡을 만들 때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이 유일하게 이제 사랑 그런 달달한 내용의 유일한 가사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점점 가까워지기까지의 그때까지가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 그때까지 사용하려고 애시당초부터 가장 밝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렇게 만든 곡이 오웬의 목소리는 역시 또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이제 우린 다 봤잖아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이 노래만 들어도 분명히 밝은 노래라고 하셨는데 이게 슬프게 들려요. 가사를 보면 부디 이 순간 우리 영원했으면 해요라고 말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 이제 영화를 보지 않고 노래를 들을 때와는 또 다른 감상이 좀 생길 것 같고 저는 그 감독님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집.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각 집의 공간에 대한 감독님의 연출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원이가 처음 살았던 집, 그리고 둘이 그 함께 사는 옥탑방, 나중에 소파도 들어가지 않는 반지 앞방. 각 그 집을 왜냐면 이 영화에서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메타포이기도 하고 네가 나의 집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 그게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되는 거라서 감독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 집이
뭐 원작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영화 내 만약에 우리 그 영화 내에서의 집의 공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원이 사는 고시원이 굉장히 작고 손바닥만 하지만 또 약간 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원이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싶어하고 건축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작은 곳도 잘 꾸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소파도 좀 깨끗하고 좋은 소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좋은 물건들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공간이 정원이 공간이 가장 그 고시원이 가장 작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과 벽이 얇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가난의 상징이라는 게 벽이 얇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그 집들에 대해서 미술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은호는 옥상 옥탑에 있어서 옥탑이어서 해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러니까 정말 해를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옥탑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이사가는 그 반지하 방은 정말 그 소파가 그 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가장 그들이 좀 많이 가라앉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동시에 약간 공간이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이 아니라 은호가 있는 것과 그 건너서 마치 그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원이 그 경계 넘어 은호를 바라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 빨간 소파는 은호에게 정원에게 은호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고 작은 방이지만 그 방 안에 내가 좋아하는 빨간 소파 하나 있는 것만으로 그 집이 내 마음에 들고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잖아요. 보잘것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지금 내 인생에 은호가 있고 또 정원이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든든함 같은 게 그 집에 빨간 소파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다는 얘기와 함께 질문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장면과 지금 우리가 들려드린 노래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앞에요? 거기 그 이열이 먼저 드셨어요. 그 한 분은 뒤쪽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적재로 가창자를 쓰신 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그 질문은 이따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분, 저기 저 맨 뒤에 계신 분한테 빨리 뛰어가실 수 있나요? 하나 둘. 은호가 정원이를 얻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그 문가영님이 생각하시기에 반지하로 가면서 소파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버린 이유가 궁금해요. 버린 이유라기보다는 버릴 때 마음을 궁금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돈이 없어요. 보관할 돈이 없었습니다. 창고를 쓸 돈이 없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쵸, 작가님 말씀대로 그 마음이 훨씬 더 대답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요. 참 재밌는 게 저희 영화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 슬퍼하거나 되게 안쓰러워하는 장면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저희 친언니가 가장 슬펐다고 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소파가 들어가지 않은, 거기서 눈물이 났다고 오히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정원이도 그때 그 소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원이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는데 현실을 알고 있죠. 정원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인정하고 밖에 내놨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이걸 모든 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밖에 나와 있는 소파가 서서히 변색이 되면서 마치 영화에서처럼 흑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처럼 소파 역시 색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두 번째 노래를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두 번째 볼 때 눈물 버튼이었어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 목소리가 따뜻해서 그대 아름다웠던 빛이 그대 빈자리 쓸쓸하게 하는 향기가 날 감싸고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제 느낄 수조차 이게 아까 은호와의 시간이 시작될 때 나온 게 그대라는 선물이었잖아요, 오후에. 근데 사실은 둘이 함께 이제 밤을 보내는 그 새 카운트다운을 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때 늘 망설이게 돼서 그 표현 생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 둘의 시간이 시작될 때 나왔던 곡인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끝나는 버스 안에서 은호 이름 지울 때도 아마 이 노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은호와 정원이 함께했던 시간의 시작과 끝에 흘렀던 곡이라 저로서는 눈물 버튼일 수밖에 없고 일단 김장 음악 감독님께 이 곡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라는 보컬이 저는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어떻게 이 곡에는 하나라는 보컬이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저도 사실은 이 하나라는 가수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은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었던 가수는 아닌데 저희 OST 제작사에 여기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태웅 씨라고 계신데 저희 제작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곡을 갖다가 녹음하러 하나 씨가 왔는데 딱 처음에 이걸 부르시는데 아이돌 목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이제 세련되게. 그래갖고 망했다.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느낌으로 부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이제 말 주변이 지금 감독님이 제가 맛있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 저기를 잘 표현력이 좀 부족해갖고 그때도 제 지금 딱 기억나는 게 하나씩 보고 지금 이 창법도 너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불쌍해야 된다. 불쌍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표현법이 생각 안 나고 제가 하나 씨한테 표현해줬던 게 성냥팔이 소녀처럼 한번 불러줘 보실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와 그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변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저도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하나 씨 목소리가 거의 진짜 반 이상 한 것 같고 그때 제가 너무 그때 그 목소리 가지고 정말 심금을 울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다른 작품 하는 거에도 두 작품이나 다 지금 하나 씨한테 제일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자, 감독님은 음악 감독님이 이 음악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낌 그리고 안에 이 곡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 녹음한 날 음악 감독님 문자 저한테 주셨어요. 성냥팔이 소녀가 제리 맵스입니다. 그 하나 씨하고 적재 씨가 정말 큰일 날 뻔. 이분들이 해서 너무 다행이다 말면서 문자를 쫙 써주셨던 거하고 그 버스 장면에서 올 때 사실 계속 그 여러 편집하면서 계속해서 음악을 안 썼어요. 오롯이 그 가영 배우님 그냥 보이스로 계속 밀었었거든요.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고 여전히 충분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뒤에 몽타주랑도 편집이 계속 바뀌니까 연결할 때 저는 사실 연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충분하다면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탁 얹혀졌는데 더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가 정말 오히려 이 장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더 가엽게 만들고 더 뭔가 애절하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음악 없이 정원이 혼자 울고 있었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음악이 좀 같이 있어줘서 그 장면이 좀 정원이에게 더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버스 장면의 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 이제 그 장면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언론 시사가 처음 공개된 뒤에도 문가영 배우 얘기를 하면 영화 얘기를 하면 많은 기사마다 버스 장면 얘기가 꼭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연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던 건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때의 배우의 마음은 어땠을까, 연기가 힘들진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장면이 될지. 네, 저는 왜냐면 알았어요. 아 정말요, 감독님? 물론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과도 얘기했지만 정원이에게 있어서 되게 감정적이고 어떻게 최고점의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라고 정말 속으로 제가 이제 해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생각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그걸로 사실은 되게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늘 언급을 해주실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는 도영 감독님이 촬영 전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표정이나 제약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용기가 됐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사전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독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죠. 이렇게 쭉 돌릴 테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호흡과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배우이기도 하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자 마음껏 해라는 말이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배우에게는. 그래서 감독님의 그 선택이 좀 궁금해요. 그 장면만큼은 내가 문가영이라는 배우에게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배우가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나의 생각, 얼굴이나 나의 모습, 그쵸,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카메라에 좋겠다. 어떻게 잡히고 있을까를 신경 그렇죠, 쓰는 그렇죠. 거. 그래서 예쁘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얼굴에 근육 있잖아요. 근육은 항상 그 에너지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영 배우님이 딱 알아듣고 그렇게 그 사실 2번 테이크밖에 안 갔어요. 2테이크. 그게 그 테이크를 쓴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히려 NG는 저 때문에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오열을 해가지고. 감독님이 정말 오열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오열 그 NG가 날까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스태프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배우가 느끼는 걸 사실 동시에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있고 그건 관객도 동시에 느낀다라고 믿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지었던 걸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신 건지는 묻지 않겠는데 참고로 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단편 영화 제목이 자유연기예요. 네. 아마도 평소의 생각들이 자유연기라는 단편의 제목으로 아마 좀 상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연기의 주인공이 강마루 배우님이시고 TMI이지만 영화 속에 은호의 엄마로 잠깐 사진으로만 나오시는 찬실이이십니다. 자, 그 지금까지 한 얘기들 포함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번에는 한 2분 정도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손 드신 분하고 앞쪽으로 내려볼게요. 예, 지금 저 머리 넘기시는 분 손 드셨던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은호랑 정원이가 헤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정원이가 버스에서 은호의 번호를 지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몇 달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몇 달이 흐르고 나서야 번호를 지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의 뭔가 정원이를 연기하신 그 문가영 배우님이 어떤 좀 심리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지자 하고 헤어지지는 않아지는 것 같아요. 헤어지자라고 선언을 한다고 바로 그 순간에 이별이 이루어지진 않고 또 그 사겨온 만큼의 또 그 기간 물러서는 기간들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설사 바로 다음날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하고 그 수없이 그런 걸 반복하다가 이제 그 아마 그 버스 안에서 그 순간 진짜로 결심한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배우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버스 시인 때의 감정은요,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걸 마주하기 너무 두려운 감정은 되게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사실 정원이가 열심히 편입 준비도 하면서 그걸 애써 잘 소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본인도 사실 모든 사람은 알거든요. 그게 나의 약간의 약점이 있다. 어떤 곧 터트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마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버스에서 그 누구도 찌르지 않았지만 터져버린 약간의 어떤 풍선 같은 느낌이라는 감정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이 영화가 하는 얘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연락처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지울 수 없는 시간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렇게 이름 지우는 것으로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은 마음들은 마음속에 남아있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영화가 물론 원작의 설정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흑백이고 과거는 컬러이고 그 이유는 영화에 설명이 되는데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잘 때 꾸는 꿈은 흑백으로 꾼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현실에서 다시 재회하는 건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는 일. 대부분은 영원히 이들처럼 잘 헤어지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수많은 후회와 미련을 간직한 채 그냥 그들을 잊고 사는 게 우리 대부분의 현실인데 이 영화가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가장 거짓말 같은 일 하나를 선물해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흑백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대답을 제가 왜 했죠? 물어보셨는데 아니 너무 멋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약간 감동했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지금 너무 가운데만 시켰나? 여기 사이드에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남자분 한 분 여기 가운데 기회 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네. 아주 핵심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참 잘 봤고요. 60만 돌파 축하드리고 100만 그다음에 1000만 돌파까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은호는 우선은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아니 정원의 같은 경우에는 은호를 기다렸는지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다 보면은 마지막 씬에서 보고 또 그다 보면은 반지를 끼고 있는데 반지가 지금 오른쪽에 반지를 검지랑 약지랑 두 개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을까?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유, 정말 매의 눈으로 보셨군요. 네,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전사가 있든 아니든 아니면 뭐 배우나 감독님의 생각이나 상상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설정은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은호가 그 아이 있는 아빠로 딱 나올 때 관객들이 너무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좀 깔아두었어요. 은호가 막 얘기할 때 그 결혼 반지가 보여요. 그럼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설정은 정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미리 다 드러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냥 예쁜 반지도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반지 두 개를 그냥 실반지 같은 것들을 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설사 그 장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관객이 바로 눈치채진 않았으면 좋겠다. 둘 다 기혼과 미혼의 여부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장면이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곡선을 깔아두고 싶었고 그리고 정원도 그러한 설정 하에서 했었고 근데 사실 마지막에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원도 유부녀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발견해내시는 것도 놀랬고 저희끼리야 그렇게 치밀하게 설정을 했지만 뭐 못 보면 못 보는 거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이는 덧붙일 말이 뭐 따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즐거워요 요즘에. 제가 요즘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 영화 리뷰 써주시는 분들 걸 보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추측과 그리고 사실 그런 디테일한 반지 같은 경우도 그게 한 번 보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여러 번 봐주셨다는 N차의 어떠한 증거이기도 한 건데 오히려 그러한 많은 추측들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2번이나 봤는데도 제가 끝내 알아내지 못한 게 정원이 팔에 타투는 대체 뭐라고 쓴 타투인지가 궁금했지만 2번을 봤지만 끝내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짧게 지나가서. 뭐라고 쓴 거예요? 그 타투는 이탈리아어였던 거 어쩐지 무슨 가사 그래서 세상은 나의 집인가 이런 네. 거를 저희가 새겼어요. 정원이가 만약에 전 처음에 정원이가 막 담배도 피우고 막 문신 입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거칠게 자란 순한 아가씨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은 어떠냐 해서 이제 작지만 그렇게 새겼죠. 집을 굉장히 원하는 친구니까. 예. 네. 그 정도 타투로 이렇게 거칠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도 사실은 저희가 바꿨잖아요. 오토바이 씬이 원래 은호가 운전해주는 거였는데 네. 조금 더 정원이 약간 되게 거칠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원이가 또 운전대를 잡는 걸로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가영 배우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 운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와 대단하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바꾸자. 저 가영 배우님이 이 역할을 하시니까 운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그런 설정들도 있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시골 식당에서 쓰기에는 스쿠터가 너무 예쁜데 하면서 그래야 영화지. 그런 맛으로 영화를 보지. 네. 우리가 늘상 보는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를 영화에서까지 내가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니까 이번에는 노래 2곡을 이어서 짧게 듣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나온 노래는 어느 장면에 나왔을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주희 씨가 부른 러브랑 그다음에 정욱 씨가 부른 다가갈게요 2곡을 이어 들은 거거든요. 이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음악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앞쪽에 러브곡은 아시다시피 그 친구들하고 노래방 씬에서 쓰였던 곡인데 그게 이제 시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유행했었던 어떤 그런
아이돌 스타일 그 당시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도 생각했었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사운드도 조금은 예전 사운드고 그리고 뭐 기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래방 사운드처럼 나오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두 번째 곡도 함께. 그리고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영화에 세 곡을 만들었었다가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제 마지막에 딱 수혈을 했었던 곡이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ON 곡이 가장 밝은 데이트 아니면 그들의 사랑의 시작이었던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 컨셉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톤을 업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 두 커플이 더 달달하거나 더 밝은 그 목적은 아니었고요. 뒤쪽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드라마가 편하게 말씀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에 봤을 때 멜로 영화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이게 정원이가 주인공인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달달하거나 가슴이 막 설레거나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어떤 슬프고 가슴 따뜻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들의 멜로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 가사 있는 노래를 만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그들의 사랑을 갖다가 앞쪽 서사에서 조금 더 뽐뿌해주고 톤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져갖고 이게 조금 더 ON 노래보다 더 밝은 거를 갖다가 하나를 급히 거의 우리 개봉하기 한 두세 달 전쯤에 이거는 마지막에 결정됐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려드린 러블러블러블은 제 기억엔 노래방 장면에서 노래를 부르는 설정으로 나왔던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이제 은호와 정원이가 진짜 알콩달콩하던 시절의 몽타주 장면에 흘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음악 감독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이 영화는 멜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정원이의 성장 영화다. 네, 뭐 그렇게 봐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악 감독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 장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장면들 다 통틀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특히 연애 시절의 몽타주 장면들은 어쩌면 시나리오에 하나하나 적혀져 있는 대로 촬영했다기보다는 뭐 배우들끼리 현장에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애드리브 같은 걸로 좀 첨가된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 시절의 몽타주 친구들과 노는 시퀀스들 그 촬영은 어땠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배우들이 마음껏 좀 즐기면서 했고 그 음악 감독님께서 진짜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음악 감독 언제 처음 뵀었냐면 사랑의 이해라는 거기에 음악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연 배우님 때문에 봤다가 그 음악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근데 그때 좀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좀 발랄한 노래방에서 그 소율 배우님이 엄청 까불면서 부르는데 그런 거 다 약간 즉흥적으로 다 만든 거죠. 배우들이 막 엄청 재밌게 그런 것들도 있고 둘이 또 달달하게 연애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면이야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야 뭐 이런 건 얘기하지만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건 역시 배우들이 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은호가 사랑합니다였나요? 그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때 팀 노래 윤상 씨 작곡. 그 노래 부를 때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요. 정원이는 은호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거. 그 눈길하면 주면 안 돼요. 나 정말 은호한테 너무 이입해갖고 잔인한 여자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찔 때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를 생각해보면 제 노래가 아니면 제가 노래할 때가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되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 걸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소율이랑 바쁘게 강냉이를 먹으면서 책
극장을 뒤졌던 그 설정을 제가 했었죠. 계속 보지 않고. 다른 장면이 영화였는데 그 장면이 현실 고증에 정말 철저했고요. 네. 일단 그 적재 씨까지 모시고 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시간이 막 돼서 막차 시간 때문에 혹시 가시게 되면 가시더라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니까 막차 시간 때문에 가셔야 하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적재 씨 노래를 먼저 듣고 적재 씨를 모셔볼게요. 이번에는 노래를 다 들어볼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영화 속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돼요. I feel you come by my side like a breeze. You whisper gently passing by. Oh, take me back to when we were side by side. Slowly realize we're falling apart. Is this how we say goodbye? I don't know why, but it feels like we just never tried. It hurts to know you'll be alright. Now I'm left alone to cry, and all just fades away. The way you smile, the way you look at me, now it just seems unreal to me. We'll never be the same from what we used to be. And no, we can't go back to when we loved. Somehow there may be just a way to see us once again someday. I hope we get to feel the love till that day comes again. I will always be by your side.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신 적재 씨를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목소리가 다르지? 아닌가 같은가? 약간 다른 사람이 부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일단 이 영화 보셨죠? 맞죠? 네. 일단 그 아까 문가영 씨가 말씀하셨는데 요즘 하루의 낙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 말을 듣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뭐, 이 영화 어떠셨나요? 진짜 그러실 것 같은 게 저도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제가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06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몰입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몰입하면서 봤고 또 그 원호랑 정원이 못지않게 저도 대학 다닐 때 찐득하게 사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때 생각도 좀 나고 또 뭐 그 원호는 은호 죄송합니다. 은호는 뭐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렇게 좀 뭐 그 달랐지만 그래도 이제 엄청나게 감정이입이 됐죠. 저도 그때 아직도 뭐 꿈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지만
그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저도 꿈꾸면서 연애도 하면서 뭐 네, 그런 생각들이 다 나가지고 울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예. 시간만 있으면 살살 건드리면 다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그리고 원하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람이 혼을 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조용히 은호 하면 되지. 은호!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관객분들이 지금 그 이 영화에 얼마나 몰입해 있는가를 그 순간에 확인을 했고요. 그 처음에 이 노래를 받으셨을 때의 느낌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한 번도 그 영어 가사로만 되어 있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기타 한 대로만 되어 있는 그런 편곡도 굉장히 좋았고, 그냥 그 노래 자체와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 OST는 또 첫 참여거든요. 드라마 OST는 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영화 OST 참여하고 싶었던 것도 이루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모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타도 직접 치신 거죠? 기타도 직접 연주했어요. 아마 최근에 정말 딱 기타 한 대로 어쿠스틱하게 노래를 만들고 했던 경험도 되게 오랜만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 제가 원체 이제 기타리스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 곡을 연주한다는 생각으로 제 작업실에서 녹음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기타 한 대로만 되어 있는 노래다 보니까 이렇게 기타가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도 이렇게 기타 데이터 주고받으면서도 이렇게 터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작업 과정도 재밌었고 참여하게 된 과정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음악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이 노래는 영어 가사가 필요했는지, 이 노래 분위기에는, 그리고 기타 터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의 좀 터치가 있는 게 노래에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게 영어로 했었던 이유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 은호랑 정원이랑 키스했을 때 처음에 이게 노래가 나왔다가 나중에 공항에서 헤어질 때 나오고,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마지막에 그 은호가 발을 뺄 때 그때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세 장면이 다 사랑하는 장면은 아니었잖아요. 헤어질 때도 그랬었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사가 그러니까 헤어짐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어떤 행복한 가사는 아니고, 그냥 잠깐,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 또한 그러니까 정원이의, 저는 이게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정원이한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은호가 그렇게 느껴졌었고, 전체를 봤었을 때요. 그래서 걔네가 키스했을 때조차도 이미 널 이제 떠날 거를 알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도 키스하는 장면에서도 거기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글로만의 가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잘가 뭐 되게 어떤 헤어진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독님한테 모호하게 표현하고 싶으셨군요. 그 부분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사랑 가사였어요. 감독님한테 사무실 가서 처음 들려드렸을 때는 이제 그들이 만났을 이게 제목이 더 타임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났을 때 시간들을 이제 달콤하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사를 마지막에 정원이의 드라마라고 제가 생각을 해갖고 그런 부분으로 고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찌끄덩 그거는요. 기타 터치와 기타 찌끄덩의 그래서 제가 그때 재밌네요. 저 제시할 때도 그 카톡으로 이거 찌끄덩 소리 없애주시면 안 돼요? 삑삑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아찔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앉아서 듣는데 적재 기타 소리 들어보면은 너무 이게 그 심금을 울리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도 그 찌끄덩 소리가 나왔는데 제가 지우고 싶었던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분위기랑 그들의 어떤 가슴 아프고 애틋한 그런 것들을 그 찌끄덩 소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적재님이 그때 이제 둘이서 이제 이걸 고쳐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했을 때 적재님 의견을 그때 따랐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와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역시. 예. 그 마치 영화에서 은호의 질문 같네요. 만약에 우리 그 찌끄덩을 뺐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영화가 잘 됐을까? 약간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적재 씨가 영화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셨으니까 이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영 씨나 감독님이 이 노래에 대한 감상을 적재 씨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지금까지 계속 GV를 제 짝꿍이 있었는데, 은호의 짝꿍이 있었는데 오늘 못 온 그 목까지 잘 함께하는데, 사실 그 교환 선배가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해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함께 다닐 때도 계속 핸드폰에 그 노래를 틀면서 저희가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또 틀면 다 각자의 이렇게 우수에 젖으면 저희가 말을 하지 않거든요. 서로의 사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의 힘이기도 하고, 저희도 어쨌든 그 음악이 함께 되는 화면을 봤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어떠한 마법의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The Time이라는 곡으로 AI가 부른 곡으로 들었지, 처음에 가이드로 주셨었고, 그 다음에 여러 목소리들을 이제 상상해서 어떤 가수가 붙어서 어떤 목소리가 들어오는가. 근데 녹음하신 날 저한테 하나 씨와 더불어 적재 씨가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라면서 음악 감독이 저한테 문자 주셨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라고. 근데 정말 약간 그 맞는 퍼즐 탁 들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여러 가지 그 목소리 자체가 주는 그 힘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들었었죠. 예. 시간 없어서 질문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 아까 질문 적재 씨에 대한 질문, 적재 씨께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것보다는 마지막이라 적재 씨에게 하시는 질문 한 분을 기회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맹대에 계신 분이 손을 번쩍 드셔서 뭔가 자신 있는 질문일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마지막에 합류해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만약에 적재님이 지금은 성공을 하셨지만 만약에 은호처럼 만약에 음악을 하셨는데 성공을 못 하시면은 혹시 그 길을 계속 가실 건지 궁금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 네. 일단 성공한 걸로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더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제 앨범도 만약에 못 냈고 이런 활동도 못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도 만약에 못 오고 이제 그 계속해서 이렇게 꿈만 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자면 그래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도 그렇고 음악을 해오는 그 긴 시간 동안도 꾸준히 이거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어떤 시기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항상 돌이켜봐도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이 가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내가 제일 그래도 사랑하고 제일 잘하는 건 음악이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는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FM 영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와 음악을 갖고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적재 씨 노래를 들으면서 오면서도 계속 들으면서 영화를 떠올려 보면 그 은호가 커튼 열고 방 안에 확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같은 게 영화에서 적재 씨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음악이 어쩌면 하는 일은 그 한순간에 그 장면을 햇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 장면의 공기를 바꾸어주는 역할. 바이오 사이드가 나오는 그 순간들이 눈 오는 날 키스할 때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한 발 뺄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순간만큼 그 장면의 햇빛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고 혹시 집에 가실 때 영화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적재 씨의 그리워라는 노래를 들으시면 저는 그게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처럼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적재 씨의 그리워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순간 이제 시간은 다 되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영화라는 게 만약에 이제 꽃이라면 어떤 관계는 꽃병이고 어떤 관계는 화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꽃병의 꽃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시들기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여운을 간직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겠죠. 근데 화분에 뿌리 내린 꽃은 그 다음에도 피고 또 2년 뒤에도 또 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꽃병이 된 관객에게 꽂혀도 물론 좋지만 어떤 관객에게는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은 이야기는 특히 제대로 이별을 해본 적 없는 대부분의 우리에게 제대로 이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화분처럼 뿌리 내린 관객은 내년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내후년에 다시 보면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감정이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예요. 지금 20대 초반인 분들은 29의 마지막 날, 30살의 첫날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지금과는 분명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분들 39의 마지막 날 40살의 첫날 이 영화를 다시 아마 꺼내보면 오늘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좀 더 성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찌질해졌거나 뭔가 나의 변화가 생기고 나면 같은 영화가 다른 꽃으로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디 여기 계신 관객분 중에 몇 분에게라도 꽃병이어도 좋지만 화분처럼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같이 이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게 정말 꿈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이 조그맣게라도 이제 뿌리 내리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같이 숨쉬고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영화를 보면서 정원이 스토리 보면서 굉장히 저는 제 자신한테 힐링이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저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제 얘기 같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많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짧은 시간이 되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적재 그거를 왜 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적재님 아니면은 대안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작품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촬영을 끝내고 그 이후의 비하인드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배우는 많이 없거든요. 제가 언제 또 이렇게 기타의 찌끄덩의 비하인드를 알 수 있었나 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기회의 오늘의 날이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늦은 밤까지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의 하루의 낙이 좀 길어질 수 있게 각자 그 영화 해석과 추측과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 낙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세 분에 비해서
OST 한 곡 불렀을 뿐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네,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참 영화 OST가 처음이다 보니까 마치 제가 만든 영화인 것 마냥 관객 수도 찾게 되고 영화 보면서 제 목소리 나올 때 좀 이렇게 민망해하기도 하고 하여튼 색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됐는데요. 네, 멋진 작품 만들어 주셔서 이 배우분과 함께 제작진 모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간 내주신 오늘 함께하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또 다른 눈물 버튼이 마지막 아버지의 편지잖아요. 저는 거기서 정원이를 귀한 사람이라고 해준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영화가 귀한 영화예요. 저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장르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오늘 만약에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난 이 영화 만나고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게 싫지 않고 좋고 우리는 헤어져도 가끔은 봅시다. 그래서 문가영 씨 말씀처럼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영화로 여기 계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